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 가평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예비후보가 3월 8일 오후 포천시 대원빌딩에서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내외 빈속에 국민일에, 후보자 인사, 축사 및 축전, 응원 메시지 전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단체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지방정치를 해오면서 사실상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은 의아하듯이 생각합니다. 시험을 봐서 만약에 올라왔다면 한 2년 만에 다 시험으로 다 해서 시장까지 다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로부터 또 유권자들로부터 주어진 임기에서 당선이 돼서 기간을 마치면서 이런 경험과 경륜 속에 지혜를 갖고 지금까지 지방정치를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주신 저한테 특별하게 부여했던 이런 지방선출직이라는 이 곤래를 벗어나서 오로지 우리 가평 군민과 포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준비를 갖고 이제 오늘 출범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동안에 제 젊은 청춘을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앙정치인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초선부터 시작해서 5선, 6선까지 가는 수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분들께서 이 포천이라는 지역이 과거에 보면은 연천, 포천, 가평이라는 이 낙후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포천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천만 주면 무조건 되고 된다라는, 공천만 주면 무조건 되고 당선된다라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포천 시민이 관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잘 길들여왔던 그런 유권자는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 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잘한 게 있으면은 더 지지를 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바꾸는 것이 선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길들여진 자기네들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인들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대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맞습니까? 저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를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왜 진정으로 사랑하냐면은 야당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지방정치든 중앙정치든 견제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가평이나 우리 포천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을 저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의 빨갱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포천 군수를 지내면서 그동안의 역대의 분단 이후에 이 지역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민자고속도로였습니다. 그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오늘날의 민자고속도로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어도 포천 시민한테는 진짜 120년 만에 우리가 꿈꿔오던 철도를 만들어준 장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실용주의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는 중앙정치에 가서 어떤 직책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인정받으면 되죠. 그렇지만 저는 오로지 우리 시민들을 가장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배신하지 않고 오로지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덕으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정치 후배들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충격적인 글을 봤습니다. 국민의 후보 중에서 가장 명문대학을 나왔다라는 김만욱이라는 이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과 박용구를 작살나겠다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런 무식한 놈들이 있습니다. 이 인성이 바로 안 돼 있는 사람 됨됨이가 안 된 놈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기본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정치가 아무리 아사리판이라도 지역에 제가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후보자보다 나이가 위입니다. 정책을 비판하는 건 되지만은 마치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작살나겠다는 이런 용어를 쓰는 이런 정치인들이 뭔들 하겠습니까? 역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포천이 이렇게 다 망가진 게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등학교 때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봤다고 합니다. 박윤국 시장이 재임하면서 포천시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풋나이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메뚜기가 한철에 들어와서 없어 사라지듯이 똑같은 겁니다. 이 도시가 포천시와 가평군이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전신들이 첫 번째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에 소속에 있었던 시장 군수들이 문제를 야기시켰던 겁니다. 제 전임 시장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정치 기본은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정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바로 그동안에 갖고 있던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지역을 살려내고 우리 시민들을 살려내는 것이 더 가까이 가자면 첫 번째도 민생, 두 번째도 민생, 세 번째도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국민이 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 생각하고 그만큼 뜻을 펼치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가 얘기하는 그런 정치를 해온 것이 아니라 국민이 힘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잘 마치고 농촌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신의 행정이라고 요약하면 낮은 자세로 국민만 믿고 고통을 이해하고 행복을 실천한다는 이런 정신으로 국가 경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국민만 믿고 고통을 이해하고 행복을 실천한다는 이런 정신들이 이 나라에는 지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안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가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래서 아이들을 낳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나라가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힘이 세고 그리고 돈이 많고 그리고 학벌이 좋으면은 무조건 되고 출세할 수 있는 카드를 갖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잘 갖고 나가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그 지방을 이끌어 나가게끔 잘 키우는 것이 부모한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이제 머지않아서 그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면 정치는 결코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중앙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여러분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수도 어행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길이 터져야지만이 고기가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유권자나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거침없이 가겠습니다. 저는 이 서울시 1.4배가 넓은 이 땅에 120년 만에 철도를 끌고 왔습니다. 민저고속도로를 만들고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정리하고 수원산 터널을 뚫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니면 손주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산후조리할 곳이 없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내고 문화예술인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아트홀이라는 반월 아트홀이라는 홀을 만들고 그 배석산이 무너져가는 이 배석산에다 아트밸리라는 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내고 하천이 오염이 돼서 다 썩어 문드러졌을 때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맑은 물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시가스를 끌고 오고 여러분들이 한탄강물을 드시고 어려울 때
서울 시민이 먹는 발당물을 끌어다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고 수원산 터널을 뚫어대고 끝없이 도로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손주나 자녀들을 학교 다니게 하는데 3대 무상교육을 합니다. 등록금 면제 또 교복 급식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라는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이 시대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어려운 자식이든 돈이 있는 부모의 자식이든 간에 아이들은 똑같이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 농민들에게 이 경작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마지막에는 농업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 농업인들이 어렵지 않게끔 덜 힘들게끔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은 어렵고 힘들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제가 출동길에 들러서 보살피고 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성장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도시는 어르신네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 70만 넘으면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3세가 됐는데도 대통령을 하고 다시 대통령을 재선 출마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인정을 합니다.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때 거기서 낙마를 시킵니다. 이념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처럼 이렇게 이념주의적인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확증 편향적인 이런 지역사회 발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능한 함께 가고 같이 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을 따라가지 않으면 외톨이가 된다라는 이런 사회 풍토 이걸 버리고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역사를 바꾸는 일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주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선거를 치는 겁니다. 맞죠? 그냥 막연하게 과거처럼 배우나 못 배우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 경험을 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나와서 뭘 하겠다 하는 이런 후보자들은 이 시간부터 퇴출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역선거, 지역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우리 30대의 약관의 나이에 김마무개라는 국회의원이 여기서 삼선을 하고 떠났습니다. 처음에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젊었으니까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떠나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자기 부모 고향이 여기고 초등학교, 중학교 좀 다녔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동대문가 있습니다. 이게 직장이냐고요.
맞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깨우쳐주고 또 여러분들께서 주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일기당천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또 바람 타고 당첨 좀 되겠다. 당선이 아니고 당첨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정치인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줄곧해서 부족한 건 많지만은 그동안 일상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섭섭한 게 많을 겁니다. 일일이 제가 다 챙기지 못하니까 시간을 두고 챙겨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저를 보고 기대를 하고 또 찾아오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가평에서 우리 수석부위원장이신 우리 수석부위원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그 중에는 정말 가평군을 새로운 변화로 주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민숙 부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들 3명이 국민의힘 30명의 의원이 있어도 의정 활동이나 의원 활동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에서 연재창 부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손세아 의원, 김영기 의원이 이 의정 활동, 의원 활동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반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시켜서 일을 시켜야 된답니다. 저는 끝없이 후배들을 길러낸다. 그리고 앞으로도 훗날에 제가 쓰러질 때까지 반드시 이 포천 가평에 나무를 심고 사람을 심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을 심어대면서 이 지역이 발전하도록 제가 온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왕림해 주신 우리 사감연합회 진공수님을 비롯해서 또 교수님들 또 멀리서 또 우리 평화공정연대에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하신 분들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는 4월 10일 이 자리가 아닌 더 넓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가평 포천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들 힘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한강을 즐기려 해서 동쪽으로는 북한강의 이 허허벌판에서 전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예측이나 예언을 합니다. 반드시 이번 전투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국 국회의원님 미리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자를 안 써갖고 아무쪼록 축하를 한다고 해서 축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지를 보내신 분 금년 안에 대박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축하의 메시지인데요. 매니페스토 수상 절대 쉬운 거 아니다. 공약 이행률은 박윤국 믿고 맡깁니다.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니페스토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지방
이런 그 의회나 또한 시장 전수들 이렇게 출마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출마할 때 공약을 이행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리토스 상을 제가 한 100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하여간 더 열심히 해서 공약이 아닌 진짜 민생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평 군민들과 포천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에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들 그 속에서 그냥 묻혔던 이야기들 다 꺼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 GTX는 어떻게든 하여간 기반을 닦아놓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저희 집을 갖다 담보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집까지 다 말아먹으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열심히 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38번, 72번 버스 노선 경유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젊은 지지자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138번, 72번 버스 노선 경유지 안 갔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말라는 건가?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쪽으로 기름 넣어 경유지 들어가니까 네. 지체된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또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릉 수목원 둘레길 주차장 확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거는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인 우리 그 손수야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현규 의원 두 분이 해결할 문제인데 저도 거기 껴서 셋이 해결하겠습니다. 광릉숲 둘레길은 이 광릉숲 둘레길이 아니라 포천 유네스코 둘레길입니다. 왜냐하면 광릉숲이 아닙니다. 수목원은 포천시에 있습니다. 전체 토지의 73%가 포천시고 3%가 의정부시고 나머지 이제 남양주시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 있는 광릉 이름을 따갖고 포천의 국립수목원 이름을 갖다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제가 하면서 국민투표를 붙여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같이 해갖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투표를 해서 광릉수목원이라는 걸 없애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보면은 그 수목원 안에 들어가면 유네스코 그러니까 유네스코라는 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거기 수목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광릉잘 빼고 국립수목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둘레길을 제가 있을 때 우리 많은 시민들이 또 요구해서 그 둘레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가평의 선택은 박윤국이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해주시는 포천 가평시 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은 여러분들에게 꼭 당선이 돼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포천시 가평군을 위해서 반드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 한전 이렇게 올리게 되어서 저로서 많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공제, 중기, 성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요. 한 배 탄 우리들 한 마음으로 큰 뜻을 이루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점을 들어보시면 저희가 박용국 화이팅을 한번 외치면 화이팅 세 번을 큰 소리로 같이唱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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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생각보다 이상입니다. 그 가족들의 가훈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봉사활동을 해오시고 아주 우리 포천시에서 경기북부에서 아주 명필 중에 명필이십니다.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